안녕하세요, 소중한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방식을 변화시킨 실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내면의 빛 사찰의 스님으로서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이 종종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년 전 영적인 길을 찾기 전에 저는 서울에 사는 김민수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청구서를 내고 작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빚은 머리 위에 먹구름처럼 쌓여갔고 불면의 밤마다 불안감이 저의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가을 오후, 저는 직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또 다른 연체된 청구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께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젊은이, 수세기의 지혜가 담긴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운이 걱정으로 흐려져 있구나. 평소 같았다면 기운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을 무시했을 테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특별한 빛으로 빛났고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란 전라도 시골에서는 조상님들께 레몬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변화의 문이라는 걸 배웠단다. 레몬이 닿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니? 그 향이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고 그 신맛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부터 저는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고대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레몬은 할머니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네 삶의 번영과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야. 의식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기 전에 할머니는 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네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니? 우주는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도와준단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기가 지쳤고 더 나은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변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레몬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진정한 헌신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레몬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그것의 에너지와 연결됨을 느끼며 고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몬은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모든 걱정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시각화해야 했습니다. 21일 동안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새 레몬을 내 침대 옆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레몬을 두고 마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준비와 의도의 전 과정이 있단다. 할머니는 여러 고대 문화에서 레몬이 정화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영적 정화 의식에 사용되고 멕시코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는 부적으로 여겨지며 한의학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은 레몬의 물리적, 에너지적 정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레몬을 정확히 3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황금빛이 과일을 감싸는 것을 시각화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이 레몬은 내 삶의 번영과 풍요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라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할머니는 레몬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레몬을 가슴 가까이 양손으로 잡고 깊은 숨을 3번 쉬어야 했습니다. 이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목표와 꿈을 선명하게 시각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할머니는 진지한 눈빛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레몬은 단지 촉매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네 안에서 시작된단다. 이 21일 동안 너는 네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해. 그리고 할머니는 의식과 함께 해야 할 일상적인 수행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15분 동안 명상하기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목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시각화하기 목표를 향해 매일 작은 행동하기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과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지혜에는 제 마음 깊숙이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박광명이라고 부르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레몬을 사서 박광명 할머니의 가르침을 모두 따랐습니다. 레몬을 씻으면서 제 몸을 통과하는 특별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물방울 하나하나가 제 어깨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고문 같았고 명상할 때마다 마음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둔 레몬이 제 걱정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7번째 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태도와 에너지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민수 씨가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집중력 있고 현재에 충실해 보여요. 그날 저는 첫 번째 변화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장에서 새로운 온라인 판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제게 팀을 이끌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도전이 될 터였지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레몬 의식은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침대 옆에 과일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레몬이 시들어 있었는데 마치 밤새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저는 다양한 문화에서 감귤류가 가진 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에서는 레몬이 강력한 에너지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 문화에서는 유자를 동지 때 목욕물에 넣어 몸과 정신을 정화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의식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명상을 하는 동안 새로운 직업적 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판매 기술과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판매 컨설팅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쌓은 경험과 새롭게 얻은 영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판매 기법과 풍요와 번영의 원칙을 결합한 접근법을 만들어냈습니다. 15째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연식품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전 고객인 정 사장님이 제가 소규모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게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해 직원들을 교육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제 길에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돈에 대한 제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정을 걱정과 불안의 원천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돈이 우리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의식을 하는 동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레몬은 단순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변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몬이 밤사이 변화하는 것처럼 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레몬의 신맛은 부정적인 패턴을 자르는 능력을, 상쾌한 향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20번째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광명 할머니를 다시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대신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계신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눈을 뜨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전간스님이라고 소개하신 그분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레몬의 길을 찾으셨군요. 그 말씀에 놀라자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광명은 제 영적 자매입니다. 우리는 고대 지혜의 수호자들이지요. 스님은 레몬 의식이 더 큰 여정의 첫 걸음일 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몬은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인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다음 진화 단계로 인도됩니다. 그때 전간 스님은 더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21일은 단지 초기 정화 단계일 뿐이며 진정한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스님은 저를 강원도의 한 사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에너지와 번영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빚도 줄어들고 있었으며 인생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무언가가 이것이 레몬 의식을 통해 우주가 준비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축한 돈과 친구가 된 몇몇 고객들의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강원도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초기 레몬 의식의 마지막 날을 수행했습니다. 그날 밤 박광명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찰에서 저는 내면의 빛 도량이 고대의 전통과 에너지, 의식에 대한 현대적 지식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님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균형 잡힌 삶을 배운 스승들이었습니다. 사찰에서의 첫 달 동안 제가 실천했던 레몬 의식이 에너지 조화를 위한 더 큰 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님들은 모든 과일, 식물, 자연의 요소들이 우리의 진화를 돕는 특별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찰에서 번영에 대한 제 이해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진정한 풍요가 단지 재정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충만한 상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실천했던 레몬 의식이 오행정화라는 고대 한국 수행법의 단순화된 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몬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 안의 요소들을 재균형화하는 자연스러운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머무는 동안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이곳에 인도된 전 세계의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변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박광명 할머니 같은 스승과의 우연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에너지 호혜성의 법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레몬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번영을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찰의 인터넷을 이용해 저는 원격으로 컨설팅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접근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단순히 판매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을 삶의 목적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수행 후 도량의 주지 스님이신 법현 스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해질 무렵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민수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몬의 힘을 이해하려 왔지만 자신 안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세상과 나눌 때입니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가 그들을 돕도록 준비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제가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수행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스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은 가르침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레몬 의식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분명한 사명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옛 전자제품 매장은 이제 작은 사업자들이 사업적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의 조언을 구하러 오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배운 원칙들을 활용하여 저는 전인적 변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레몬 의식은 더 깊은 여정의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인 장애물도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의식적인 번영에 대한 간견을 하던 중 청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박광명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미소 지으며 내 사명은 완수되었다. 레몬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레몬 의식은 단지 재정적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공원 벤치에서의 첫 만남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 변화에 대해 배우는 수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몬 의식은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큰 변화 실천의 일부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안고 오는 새로운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가을 오후의 제 모습을 조금씩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레몬은 단지 상징일 뿐이며 우리의 타고난 변화 능력을 상기시키는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센터는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저처럼 단순한 물질적 성공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찰에서 배운 호혜성의 원칙을 실천하며 저소득 지역사회에 무료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이미경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길거리 노점상이었는데 우리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레몬 의식을 완료하고 변화의 원칙들을 적용한 후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 사업가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는 강원도 사찰로 돌아가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지침을 받습니다. 최근 방문해서 법현 스님은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레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빛을 깨닫는 능력에 있다. 오늘 수행센터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레몬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의식에 사용했던 바로 그 레몬입니다. 그것은 매일 저에게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발견한 더 큰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센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각자는 자신만의 투쟁과 변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박광명 할머니를 꿈에서 보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다른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몬 의식과 현대적인 개인 및 전문적 발전 방법을 결합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의식적 번영의 통합 방법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본 레몬 의식 21일, 명상과 시각화 수행, 재정적 재프로그래밍 기법, 우주적 풍요에 대한 연구 감사와 호혜성 수행.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단지 재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번영을 찾아오지만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학들과 협력하여 레몬 의식의 에너지적 효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으며 수행자들의 에너지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판매원에서 영적 안내자가 되기까지 제 여정은 진정한 번영이 우리의 행동을 더 높은 목적과 일치시킬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룹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지혜를 공유합니다. 변화의 능력은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몬은 단지 촉매제일 뿐이며 우리의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오늘날 박광명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가을 오후를 돌아보면 그 순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끝이 아닌 초대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변화의 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초대장입니다. 제가 배운 것처럼 진정한 마법은 레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순수한 의도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한 빛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기를